이런 예제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제 한번 볼까요? 무한장 직선 선로입니다. 무한장 선로에 균일하게 전하가 분포된 경우 선로로부터 Rm 떨어진 점의 전개식이 E는 얼마인가? 자, 요것을 선전화 밀도라 그랬죠. 여기는 로우 L이라고 얘기했죠. 람다하고 똑같은 겁니다. 로우 L이라고 선전화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선전화에 의한 전개식이 기억할 겁니다. 어느 걸까요? 4파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얘는 아니었죠. 얘는 우리가 배울 때 뭐였어요? 구전화, 구도체, 점전화 이럴 때 이야기됐었죠. 이 4번과 또 2번은 답이 아니에요. 선전화에 의한 전개식을 딱 보면 제곱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선전화에 의한 전개식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전화 전개식이 2는 어떻게 됐어요? 자, 2파이 입실은 제로 R분의 람다 전이 V 이거는 AB 간의 전이차가 나왔죠. 얘는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전이차는 방금 전에 봤잖아요. 방금 전에 2파이 입실은 제로분의 여기 뭐였어요? 방금 전에 봤잖아요. 람다 했었죠. 그리고 로그 돼 있었죠. R2, R1 이렇게 계산했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점전화 결국은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점전화에 의한 전개세기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전개식이잖아요. R 요게 제곱분의 이거 뭐였어요? Q가 됐었죠. 다음에 전이 V는 어떻게 됐었죠? 요거는 전이가 존재하죠.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가 되는 거죠. 요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제 이해하고 정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해되죠? 자, 여기 또 문제가 하나 있네요. 균일하게 대전되어 있는 무한 길이 직선 전하가 있다. 선전하를 얘기하죠. 자, 이 선의 축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점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전하에 의한 전개의 세기는 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2파이 입실원제로 R분의 선전하 밀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R에 반비례하는 거죠. R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능하죠? 자,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한직선 전하가 있는데 선전하 밀도가 로우 L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각각 R1, R2만큼의 떨어진 점의 전이차를 구하라 라고 하면 선전하에 대한 기본은 변하지가 않아요. 선전하에 대한 기본은 변하지가 않는데 그게 뭐예요? 2파이 입실론제로 나오는 거죠. R분의 람다. 2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 그러니까 이 4파이 입실론 제로는 아니거든요. 2파이 입실론 제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입실론 제로 빠졌죠? 아니죠. 이 입실론 제로도 아니죠. 2파이 입실론 제로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 기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요거는 로그 R2 마이너스 로그 R1에 대한 값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위에 대한 기본식에 넣어서 적분을 해가지고 계산한 거죠. 이해되죠? 그런 개념으로 해서 여러분들 요거를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1번입니다. 물론 이제 공식을 외워서 답을 해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진공 중에 선전하 밀도가 있어요. 이게 반지름이 A입니다. 자, 아주 긴 직선 원통 전하가 있는데 여기서 원통 중심축으로부터 A가 아니라 얼마예요? 2분의 A만큼 거리에 있는 전개식이다. 이거는 그래서 뭐가 되죠?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대한 전개식이어야 되는 거죠. 내부에 2분의 A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부 전개식이 2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부 전개식 2는 2파이 이피론 제로는 직선전화, 전전화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A제곱에 다음에 R에 람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느냐 하는 얘기예요. 2분의 A가 들어간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2파이 이피론 제로 A제곱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2분의 A에 람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요거를 A와 A를 약분시켜 버리고 남으면 어떻게 남겠습니까?
자, 분자 분모에 2를 곱해주게 되겠죠.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2 곱하면 여기는 람다만 남게 되겠고요. 얘는 4파이 이프실론 제로 a가 되겠죠. 그래서 4파이 이프실론 제로 a분의 람다. 이 공식을 외워서는 절대 나오질 않아요. 4파이 이프실론 제로분의 람다. 여기서는 람다 대신에 뭐로 얘기했어요? 로우라고 얘기했을 것 뿐이죠. 그러니까 4파이 이프실론 제로 a분의 로우라고 하는 이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이 문제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찍는 게 있어요. 요거 아니냐. 그렇게 찍게 되는데 걔 답이 아니죠. 얘의 답은 뭐가 되겠어요? 얘가 되는 거죠, 얘가.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워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더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기본 개념과 정리를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예제를 하나 더 볼까요? 이 예제는 어떤 게 답일까요? 반지름이 A인 원주형 대전체에 전하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원주 대전체 내외의 전개세기 및 축으로부터의 거리와의 관계되는 그래프는 이렇게 묻죠. 근데 이 그래프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몇 번 풀어보면 결국은 답은 정해져 있었죠. 어떤 거였어요? 이렇게 정해진 거죠. 그렇지 않았나요?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답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을 때의 외부는 어떻게 돼요? 이게 외부가 되겠죠. 외부는 반비례하고 내부는 비례하는 관계. 그래서 여기가 내부, 여기가 뭐예요? 외부. 이러한 그 전개식을 기억하라 이 얘기예요. 내부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돼서 2파이 입실론 제로까지는 같죠. 그리고 a 제곱에 r 여기서는 로우라고 했죠. 람다면 람다, 뭐 로우면 로우 뭐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외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가는 거죠. 2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하고 내부 뭐 이거 o라고 붙이고 i라고 붙이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공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또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러한 그래프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고요. 대부분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답이죠. 이런 게 답이 되는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이거 잘 보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봅시다. 무한 평면 전하에 의한 전개 시기는 거리하고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를 물어봐요. 무한 평면 전하에 대한 전개 시기 E는 어떻게 되죠? E 필론 제로분의 시그마예요.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면전하기 때문에 거리하고는 관계가 없죠. 거리하고는 여기는 거리의 식이 없어요. 거리하고 관계가 없는 형태로 되는 거죠.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무한히 넓은 평면, 여기 면밀도입니다. 이건 면전화 밀도라는 얘기죠. 여기는 델타로 표시했는데요. 무엇으로 표시하든 큰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들 뜻을 알면 돼요. 이게 면전화 밀도죠. 이러한 면전화 밀도가 있는데 이런 전하가 분포되어 있을 경우 전기력선은 몇 개냐 이거 묻는 거죠. 전기력선. 그게 이제 전기력선 밀도 아닙니까? 그렇죠. 전기력선 밀도. 그게 뭐예요? 전개식이죠. 그 전개식이는 얼마냐? 답을 찾아보세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이 정도는 뭐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 문제가 되겠네요. 진공 중에 자, 요건 뭐예요? 전하밀도인데 이렇게 돼 있죠. 면전하밀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디메타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데 하나는 플러스 시그마, 하나는 마이너스 시그마입니다. 자,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얘기돼 있죠. 이때에 플러스 평면으로부터 R메타 떨어진 지점, 요거는 뭐가 돼요? 요 내부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요 내부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요게 시그마고 여기가 입실론 제로가 될 텐데 이거는 내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외부가 되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얼마가 되나요?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리가 되죠? 0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뭘 구하라 그랬냐면
무한평면 전극 사이의 전위차를 구하라 그랬죠. 전위차. 전위 V는 우리 알잖아요. 전개세기에다 거리 곱해주면 되죠. 전위 V는 전개세기에다 거리 곱해주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 전개세기 구해봤으니까 얼마예요? 전극 사이라 그랬잖아요. 전극 사이. 전극 사이 하면 그 내부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전극 사이니까 내부가 되거든요. 내부에 대한 전개세기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였죠. R을 곱해주는 거죠.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내부니까. 그래서 R을 곱해줬는데 여기서는 R 대신에 뭐라고 했어요? D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D를 집어넣은 것 뿐이죠. D. 이런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그것에 대한 답은 요놈이 되겠죠. 개념을 알고 가면 돼요.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전위하고 전개시기의 관계, 이거는 뭐 기본적인 이야기니까요. 충분히 기억할 겁니다. A 도체가 있고 B 도체가 있는데 A 도체 플러스 Q 쿨럼을 줬어요. 자, 문제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림과 같이 동심구에 도체 A에 플러스 Q 쿨럼을 줄 때 이렇게 돼 있죠. 도체 A 도체 전위를 구하라. 그러면 딱 나오죠. 전위차 제로, 그 다음에 C에 대한 전위.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거 이해되죠? 요거. 그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내부 도체만 준 경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요거를 계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산해봐라. 이 문제는 계산하라는 얘기죠. 반지름이 50분의 1이고요. 이건 25분의 1이고요. 얘가 20분의 1입니다. 요거는 이제 A 도체 반지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A 도체 반지름이 있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50분의 1인 거죠. 그리고 이쪽에 도체가 또 이렇게 있죠. 동심 도체니까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반지름이 얼마죠? 25분의 1. 다음에 여기 반지름이 얼마예요? 20분의 1인 거죠. 그래서 도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외부 도체가 되는 거죠. 자, 됐나요? 이게 내부 도체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지금 주어져 있어요. 이때 뭘 구하라 그랬냐? A 도체에 여기 플러스 Q 쿨럼을 준 거예요. 근데 전하 Q가 얼마가 주어졌어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에요. Q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쿨롱이에요. 이렇게 전하량이 주어졌을 때에 자, A 도체의 전위를 구하라. 그럼 A 도체의 전위는 공식이 뭐예요? 요거죠. 결국은 뭐죠? 50분의 1, 요 사이니까 50분의 1 마이너스 25분의 1이 되겠죠. 50분의 1 마이너스 25분의 1이 되겠죠. 플러스는 20분의 1이 되겠죠. 그렇게 A, B, C를 대입할 수밖에 없죠. 개념만 알면 돼요. 어디가 A인지. A가 여기, 여기가 B, 다음 여기가 뭐예요? C. A, B, C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 A, B, C. 그래서 전위를 계산해 보는 거죠. 이 계산기 그대로 누르면 되나요? Q 값은 얼마였어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그대로 넣죠. 점전하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죠. 왜? 9. 9에 대한 표면적은 4파이 R제곱이잖아요. 9는 4파이 R제곱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서 R이 하나 없어지면서 이제 4파이 R 뭐 이런 형태로 전위를 구한 거죠. 전개시기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을 하세요. 자꾸 생각을 하면 공식을 찾아내고 이해하는 데 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매질이 공기인 경우, 이건 입실론 제로를 얘기하는 거죠. 방전이 이렇게 됐다. 이게 뭐예요? 볼트 포 메타잖아요. 10 곱하기 10의 3승 볼트 밀이니까요. 이거는요.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1 볼트 포 메타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밀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키로니까 10의 3승이잖아요. 그래서 볼트 퍼 메타로 바꿔주는데 얘가 뭐예요? 전개세기예요. 전개세기가 발생했다고 하면 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느냐? 전개세기의 값으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전개세기의 값으로. 그러면 정전응력이라고 하는 이 값은 2분의 1 입실론 제로 2 제곱이죠. 이게 전개세기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2분의 1에다가 입실론은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여기에다가 얼마예요? 10의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볼트퍼메타의 제곱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값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그대로 계산된 거예요. 요거는 10의 3승에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승분의 1은 10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승이 된 겁니다. 그렇게 바뀐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하고 동일한 경우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된단 말이에요. 정리가 되겠죠? 계산기 누르면 돼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산기 충분히 누를 수 있겠죠? 예, 계산기 눌러서 이러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포화송의 방정식은 하고 물어봐요. 포화송의 방정식은 딱 보면 답이 보여야 되겠죠? 어떤 게 보여야 됩니까? 2번이 보여야 되죠?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보여야 돼요. 자, 전개식이 2는 마이너스 그라디안트 V라고 될 거고요. 전기력선의 발산 다이버전스 E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로우 이필론 제로가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속 다이버전스 D는 전속 밀도가 되겠죠. 이거는 로우가 되는 거죠. 이 정도는 기본식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요걸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그라디안트 V가 될 거고요. 이 대신에 넣은 거니까요. 그거는 곧 뭐 하고 왔다? 이것은 입실론 제로 로우가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이버전스 그라디언트 V는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가 되고 이거는 뭐예요? 라플라시안 V는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화송의 방정식이다. 여기서 로우가 0이면 그때는 그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얘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라플라스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예제를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진공 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위가. 그랬을 때 뭘 구하라? 전하 밀도는 어떻게 되느냐? 전하 밀도를 물어봤어요. 전하 밀도. 이렇게 되는 식에다 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느냐면 결국은 라운드 x의 제곱, 라운드 x의 제곱에 라운드 제곱에 요게 뭐가 되죠? 더하기에 라운드 y의 제곱에 라운드의 제곱에 요게 뭐가 되죠? z도 있겠죠? 라운드 z의 제곱에 라운드에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x제곱 y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요거를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 이제 미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2번 미분하라는 얘기죠. 요거를 갖다 몇 번 미분하라? 2번 미분하라. 뭐 이런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에 대한 미분을 하는 거잖아요. x에 대해서. 요거는 뭐죠?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미분할 때 요걸 전개를 해보면 요렇게 전개하고 요렇게 전개하고 요렇게 전개해 볼 거 아니에요? 전개를 해보면 어떤 형태가 됩니까? 전개를 해보면 이런 형태로 바뀌겠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y는 상수니까 얘는 미분하면 0이 되잖아요. 그리고 요거 x의 제곱을 미분 한 번 하면 2x가 될 거고요. 또 한 번 하면 뭐가 남아요? 2만 남죠. 다음에 요거는 y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상수니까 0이 될 거고요. y의 제곱을 미분하면 2y가 되고 또 한 번 더 하면 2번 미분하는 거니까요. 2가 남죠. z는 이게 다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0이 되죠. 이렇게.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미분하면 얼마가 돼요? 4가 되는 거예요. 2번 미분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라운드 제곱에 v라는 거죠. 그리고 v가 x제곱 y제곱이었고요. 라운드 제곱에 v를 계산하니까 4가 나왔는데 결국 우리가
기억한 라운드 제곱의 V는 마이너스 얼마예요?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였거든요. 근데 걔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4라는 이야기죠. 걔가 4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계산해보면 얘가 4가 됩니다. 그래서 로우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넘어가니까 4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넘어갈 거고요. 거기에 얼마예요? 입실론 제로가 곱해지겠죠. 따라서 로우는 마이너스 4 입실론 제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편미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야 되고요. 미분을 할 때에 x의 n승을 미분하면 n의 x의 n-1이 된다는 거죠. 그걸 또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게 미분이죠. 미분을 몇 번 한다? 2번 미분한다. 따라서 x 자승 미분하면 2x가 되고 2x를 다시 미분하면 얼마죠? x 미분은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미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요것을 기억하느냐라고 묻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요거를 편미분하는 관계, 편미분만 하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미분은 자기 변수만 미분이 되고 자기 거 아닌 건 0이 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그 포화송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공간적으로 전하분포를 갖는 유전체에 전개 2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하밀도 로우가 있어요. 전하밀도 로우가 있는데, 자, 한 점에 대한 전위 V와 관계 중 전위를 생각하는 고찰점 로우의 전하분포가 없다면,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라플라스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하분포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라플라스 방정식이 되고, 전하분포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포화송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한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기 이중층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 쉽죠. 여기 이제 이중층이 요렇게 있다. 여기 두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두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면이 존재하게 되면 이 면 위에는 플러스 시그마, 요 밑에는 마이너스 시그마가 있고 여기 두께가 있죠. 두께가 T가 존재하는, 그래서 이런 것이 존재하는 게 바로 뭐다? 전기 이중층이다. 그래서 그 전기 이중층에 대한 전위, 전기 이중층에 대한 전위를 구하는 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쭉 이것을 해결하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걸 어떻게 이제 일일이 해결할까요? 라고 하는데, 물론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전기 이중층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풀면 되죠. 요게 이제 이중층이 이렇게 두께가 있다라고 보고, 이렇게 있잖아요. 요 두께가 있다라고 보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동일하게. 그런데 어차피 전기 이중층에 대한 공식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거예요. 이 입실론 제로분은 m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거든요. 입체각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코사인 세타예요. 코사인 세타. 결국 코사인 세타라는 거죠.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정해진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2장의 정전개 부분은 다 이야기가 된 겁니다. 관련도 문제 2-1번 보겠습니다. 자, 진공 중에 있는 구도체에 일정 전하를 대전시켰을 때 정전 에너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전하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도체 내부에 존재하지 않지만 에너지는 도체 표면과 외부 공간에 존재하죠. 도체 표면과 외부 공간에 에너지가 존재 유무. 정전 에너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이렇게 되겠죠. 도체 표면과 외부 공간에 존재한다. 왜? 전하가 아니고요. 진공 중에 구도체에 일정 전하를 대전시켰을 때
정전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정전 에너지의 존재 유무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체 표면과 외부 공간에 존재한다. 자, 도체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죠? 전하는 도체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묻고 있어요. 자, 정전계에서 도체에 주어진 전하의 대전 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자,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분포하고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도체 표면의 전이는 등전이면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전계는 도체 표면을 수직으로 가고요. 자, 표면의 전하 밀도는 뾰족하면 높아진다고 그랬죠. 뾰족하면. 그럼 뾰족하다는 얘기는 곡률이 크다 작다는 얘기예요. 곡률이 크다는 거죠. 급격하게 꺾어진다는 얘기죠. 뾰족해야 되니까. 그럼 그렇게 되려면 곡률 반지름 지금 여기 보이는 거죠. 이 곡률 반지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야 뾰족해지는 거예요. 곡률과 곡률 반지름은 반비례되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뾰족할수록 전하가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기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피레침 기억하십니까? 피레침의 기본 원리는 이거예요. 대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그래도 좋아요. 건물이 있다면 건물의 뾰족한 면을 만들어주게 되면요. 이게 피레침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뭐예요? 전하가 모이는 거예요. 전하가. 그리고 요 피레침이 접지된 땅이 있겠죠? 접지가 됐겠죠? 이 땅은 뭐예요? 마이너스 전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뾰족할 때 전하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피레침입니다. 이게 많이 모여요. 이쪽은 전하가 별로 모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구름이 오는 거죠. 구름은 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전하들이 차지가 돼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방전을 일으키거든요. 그랬을 때에 요 플러스 전하가 오면 요건 아니잖아요. 여긴 전하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 마이너스 전하를 유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전하를 타고 빵 하고 피레침에 맞는 거예요. 이렇게 방전이 되는 거죠. 방전. 그러니까 어디로 와요? 뾰족한 부분으로 번개가 떨어지는 거죠. 번개가 떨어지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레침을 어떻게 한다? 뾰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번개 치는 날 나무 밑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죠. 나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나무가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여기에 맞을 확률이 높죠. 왜? 여기에는 뭐가 있으니까 플러스 전하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번개 맞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밑에 가면 번개 맞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밑으로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히려 평평한 공간이 좋고요. 그 다음에 우산 같은 걸 들고 있지 않아야 번개를 맞지 않겠죠. 그런 기본적인 이론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번개가 치는 이유도 바로 뾰족할 때 전하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하 밀도는 뾰족할수록 높게 된다. 뾰족한다는 것은 곡률이 크다. 곡률 반지름이 작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때의 전하 밀도가 높아요. 근데 전하 밀도는 곡률 반지름이 작으면 작다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죠? 높다로 돼야 되겠죠. 이 부분이 틀렸죠.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전기력선의 성질 기억하고 있나요? 전기력선의 성질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플러스 Q쿨럼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Q쿨럼으로 끝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하가 없으면 전기력선이 발생되지도 않고 전기력선의 소멸도 없다. 그리고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에서 끝나기 때문에 자신만이 패곡선이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전기력선은 그 등전이면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때 그 등전이면을 통해서 수직으로 간다. 등전이면을 통해서 수직으로 간다. 기억하시죠? 다음에 전기력선 밀도는 그 밀도가 나타나는 지점의 전개의 세기하고 같다. 그리고 전기력선은 전하가 있어야 나오는데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되겠죠?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대전도체 표면의 전하 밀도는 도체 표면의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방금 곡률에 관한 이야기 했었죠. 그거 그대로 묻습니다. 따라서 곡률이 크면 전하 밀도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뾰족하면 전하 밀도가 높아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 2-5번 문제 볼까요? 2-5번 문제는 정전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어요. 도체에 주어진 전하는 도체 표면에 분포한다. 맞는 이야기죠?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중공도체, 가운데가 빈 도체입니다. 중공도체의 준 전하는 외부 표면에만 분포하고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공도체의 전하를 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단위 전하에 나오는 전기력선 수는 입실론 제로분의 1개다. 단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죠? 1쿨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쿨롬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는 입실론 제로분의 1개가 맞죠. 전속수는 1개가 되죠. 전기력선은 교차하지 않죠.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반발을 하죠. 교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거죠. 교차한다. 이게 틀렸죠. 전기력선의 성질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 문제 볼까요? 자,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점 전하가 진공 중에 1m 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진공이라고 했죠? 진공.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에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1kg이 됐어요. 1kg. 1kg은 뉴턴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죠? 1kg은 뉴턴으로 환산하면 9.8 뉴턴이 되는 거죠. 지금 9.8 뉴턴이 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쿨롱의 법칙을 적용할 때 뉴턴으로 표시하죠. 킬로그램을 뭘로 표시한다? 뉴턴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때 전하는 얼마인가? 따라서 쿨롱의 법칙 F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에 Q1, Q2가 되는 거죠. 근데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얘를 갖다 어떻게 놓으면 되죠? Q1, Q2가 아니라 어떻게? Q 곱하기 Q 해서 Q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됐어요? 9.8이 된 거죠. 는 해서 대입하면 돼요. 4파이 입실론 제로가 얼마예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R의 거리가 1m죠? 제곱인 거죠. Q는 제곱이 돼 있죠? 따라서 요거 요렇게 이항해서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게 뭐예요? 요 값이죠. 이해되겠습니까? 9 곱하기 10의 구승 몰라도 돼요. 그대로 그냥 기본적인 이 진공 중의 유전율 값을 그대로 대입해서 진공 중의 유전율 값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따라서 여기서 Q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Q 값은 어떻게 되죠? 계산하면 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와요. 이 정도는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쿨롱의 법칙입니다. 쿨롱의 법칙. 쿨롱의 법칙은 뉴턴입니다. 이 뉴턴에 대한 거 기억하고요. 쿨롱의 법칙 전위, 전개의 시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비교하고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보세요. 요게 A, 요게 B, 요게 C가 있죠? 다 플러스 Q 쿨럼들이네요. 크기는 다르죠? 이렇게 세 개의 전하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세 개의 전하를 가지는 작은 도체구 A, B, C가 진공 중에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 B구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래요. 그러면 요것도 플러스 Q 쿨럼, 요것도 플러스 Q 쿨럼이니까 힘은 무슨 힘이 작용하죠? 반발력이 작용해요. 다음 요것도 플러스 Q 쿨럼, 요것도 플러스 Q 쿨럼이니까 두 힘은 어떻게 작용하죠? 반발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렇게 작용하는 힘하고 이렇게 작용하는 힘,
즉 A에서 B에 작용하는 힘과 C에서 B에 작용하는 힘의 두 개가 뭐가 된다? 차가 되는 것이 B 구에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그대로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계산해 볼 수가 있나요? 그럼 A, B에서 작용하는 힘 쿨롱의 법칙에서 F를 구하면 4파이 입실론 제로 이렇게 되겠죠? 거리가 얼마예요? R 제곱 전하량 A는 얼마죠?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 요거 구하고 또 F 하나 더 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요거 B하고 C 사이 요거는 A하고 B 사이가 되고 요거는 뭐예요? B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거죠. 그걸 구하게 되면 얘는 얼마 나와요? 4파이 입실론 제로 8.85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거리가 3의 제곱이 되겠죠. B 전하량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다음 C 전하량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이렇게 두 개를 구해서 어떻게 해요? 차를 구하는 거죠. 차. 두 개 차를 구하는 거죠. 따라서 차를 구해보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이해되죠? 차를 구한 겁니다. 그럼 그 차를 구해보면 빼기를 한 거죠. 그럼 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벡터 계산이 되는데요. 잘 보세요. 진공입니다. 그 내에 점 300.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X, 여기 뭐예요? Y, 여기 뭐예요? Z, 이렇게 3차원적으로 생각하세요. 3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점 X가 3이고 Y가 0이고 Z가 0인 점은 여기가 되죠. 그 다음에 점, 여기에 이제 전화가 있어요. 6, 4,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3이면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가 6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얼마야? 4가 되겠죠. 그리고 Z가 0인 거예요. 높이는 안 올라가죠. 그럼 6, 4, 0인 점은 여기가 되겠네요. 이해되겠나요? 6, 4, 0인 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지금 여기에 얼마냐?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쿨럼의 전하가 있을 때 바로 요 지점의 전개 세기를 구하라. 그러면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직각이 되네요. 여기가 직각이 되고 요게 얼마죠? 요 거리는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요 전체가 6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3이 되겠죠. 다음에 요게 얼마야? 4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겠죠? 4가 되겠죠.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요 길이는. 요거는 루트에다가 직각삼각형이니까 3의 제곱에 4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 5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하로부터 5만큼 떨어진 지점에 대한 전개세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로부터 5만큼 떨어진 지점에 대한 전개세기 2를 구하면 전개세기 2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여기 뭐예요? 제곱분의 여기 뭐예요? Q였죠. 기억하죠? 그래서 그대로 계산기 누르면 돼요. 계산기 누르면 4파이 8.855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R이 5의 제곱에 Q가 얼마였어요? 4 곱하기 10의 9승이죠.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얘가 근사적으로 나올 거예요. 25분의 36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근사적으로. 답을 찾아야겠죠? 예. 근사적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요거는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전개 방향을 표시하는 단위 벡터를 구하래요. 단위 벡터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단위 벡터는. 단위 벡터에 대한 얘기인데 벡터 2는 이거 진하게 하면 벡터죠. 이거는 2의 크기에다가 뭐예요? 방향 벡터, 단위 벡터를 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벡터를 구하면 단위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 2에 대해서 벡터의 2가 되겠죠. 이것이 되잖아요. 크기 2에 대해서 벡터 2가 되잖아요. 이걸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단위 벡터는 지금 요거는 이제 벡터에 대한 단위 벡터가 되거든요. 그럼 요 단위 벡터는 지금 벡터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우리가 보니까 그림을 보세요. x 방향에 얼마? 3. y 방향에 얼마? 4잖아요. 그죠? x 방향에 3, y 방향에 4잖아요. 그러니까 x 방향에 3, y 방향에 4로 나타나요. x 방향에 3, y 방향에 4로 나타나요.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단위 벡터죠. 자,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벡터의 크기는. 벡터의 크기는 요거는 요 크기가 5가 되죠? 5가 되잖아요, 5가. 그렇죠? 자, 요 벡터는 이게 이제 그 전개에 대한 단위 벡터죠? 전개의 단위 벡터입니다. 자, 근데 요 3, 4에 대한 단위 벡터는 이 전개 단위 벡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벡터 R의 크기분의 R 벡터하고도 같은 거예요. 자, R 벡터는 지금 얼마냐면 3, 4라고 하는 거 우리가 찾아냈잖아요. 3, 4라고 하는 거 찾아냈잖아요. 요거는 이제 R0라고 할까요? 혼동이 오니까. 그럼 요거는 얼마죠? 3, 4. 3i 플러스 4j. 이렇게 나타내 볼 수가 있나요? 이렇게. 크기는 얼마죠? 5입니다. 요거 비율로 해도 똑같아요. 여기다 집어넣어도 똑같아요. 어차피 같은 거니까 크기 요거 집어넣고 요거 전개 세기에다가 요거 곱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아요. 이게 200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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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요걸 계산하면 요건 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정리가 되죠?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거리 아래 반비례하는 것은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자,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전개식이 구하는 거죠. 점전 하나, 구전 하나 똑같죠. 점전 하나, 구전 하나 우리가 배운 것은 뭐가 있었어요? 점전화 있었죠. 점전화 이거는 구도체. 이거에 대한 뭘 구하라 그랬죠? 전개식이 2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에 Q 해서 이게 기본적인 식이잖아요. 볼트 퍼 메타. 그렇죠. R의 반비례하는 거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제곱의 반비례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답이 아닌 거예요. 답이 될 수가 없죠. 똑같은 이야기니까요. 선전화에 의한 전개식이 우리 구하는 거죠. 선전화. 다 구해봤죠? 선전화에 의한 전개식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2파이 입실은 제로 R분의 뭐였어요? Q였죠. R분의 Q. 2파이 입실은 제로 R분의 Q였죠. 선전화에 의한 전개식이 뭐였어요? 그렇죠. R의 반비례하는 거죠. 면전화도 있었잖아요. 면전화 기억하십니까? 면전화는 선전화, 면전화인데 면전화는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에 따라서 달라져요. 면전화에 의한 전개세기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져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거 조건에 따라 틀려지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거리하고는 관계없죠. 면전화는 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최적전화가 있었고요. 최적전화는 이제 또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죠. 조건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전기 쌍극자.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개세기.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4파이 입실론 제로까지는 똑같아요. R 세제곱에 쌍극자 모먼트에 여기가 뭐가 돼요?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죠. 3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타나죠. 자, 요게 공통적인 게 뭐가 공통적이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 요거 4파이 입실론 제로 그죠? 2파이 입실론 제로 나오죠? 그게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리가 달라요. 거리.
거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하고 정리하고 기억해 줘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 각각에 대한 전개식이, 각각에 대한 전위, 우리 다 구해봤죠? 기억해야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점전화, 선전화, 면전화, 그 다음에 전기 쌍극자, 쌍극자 모먼트, 전기 이중층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정육각형의 꼭지점에 육각형이 있어요. 지금 그림을 보면 각 꼭지점에 Q쿨롬의 전하가 각각 놓여 있어요. 이렇게 Q쿨롬의 전하가 각각 놓여 있을 때 정육각형 한 변의 길이가 A라면, 한 변의 길이가 A라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A, 여기서 여기까지도 A, 여기서 여기까지도 A가 되겠죠. 이렇게 A라면은 전개시기를 구하는데 요 중심의 전개시기를 구하래요. 그러면 요 중심의 전개시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보면 여기가 Q쿨롬이니까 요거 하나 보면 요렇게 존재하겠죠. 자, 요거 하나 보면 요렇게 존재하겠죠. 다음 요거 하나 보면 또 요렇게 존재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또 보세요. 요거는 요렇게 존재하죠. 요거는 요렇게 존재하죠. 요거는 요렇게 존재하죠. 서로 어떻게 되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 방향의 것이 몇 개가 생긴다? 세 쌍이 존재하는 거죠. 결국은 서로 상쇄되잖아요. 상쇄되고 상쇄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0. 중심이에요, 중심. 중심의 전개시기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죠?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하죠? Z축상에 있는 무한히 긴 균일한 선전하로, 선전하, 전개시기가 이렇다. 선전하 밀도를 구하라. 그럼 선전하에 의한 전개시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선전하의 전개식이 2는 어떻게 되죠? 2파이 입실은 제로 R분의 선전하 밀도가 되겠죠. 선전하 밀도가 되겠죠.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2파이 입실은 제로 R분의 선전하 밀도. 이해됩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개시기가 1.8,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자, 2파이고요. 입실은 제로 8.855,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얼마 떨어져 있어요? 2m 거리라고 그랬죠? 2m 거리. 2m 거리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2를 넣죠. 그렇게 되나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람다 선전하 밀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이렇게 넘어가면 람다 계산할 수 있나요? 람다 나와요. 그래서 곱하면 되죠. 넘어가서 람다를 구하면, 선전하 밀도를 구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 퍼 메타가 나와요. 이 10의 마이너스 6승은 뭘 의미하죠? 마이크로죠. 그러니까 뭐가 되죠? 2 마이크로 쿨롱이죠. 2 마이크로 쿨롱 퍼 메타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쿨롱이에요. 선전하에 의한 전개시기. 선전하에 의한 전개식입니다. 선전하 밀도, 선전하 밀도죠. 자, 정리가 되죠?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도 한번 보세요. 진공 중에 플러스 람다, 요거 마이너스 람다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무한장 직선인데, 여기에 D메타 거리만큼 평행으로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평행이란 얘기는 서로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람다가 있는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람다가 있는데 그 거리가 D메타만큼 떨어져 있어요. D메타만큼. 여기가 D메타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에 3분의 d 거리에 와 있을 때, 3분의 d 거리에 돼 있을 때 바로 그 지점에 대한 전개 세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3분의 d만큼 떨어졌을 때 요렇게 대한 전개 색이 있나요? 다음에 또 하나 더. 여기서 여기까지는 3분의 2d예요. 그럼 그것에 의한 마이너스 돼 있죠? 전개 색을 구해요. 근데 그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요 방향이 되겠죠. 따라서 요렇게 보면 요 플러스 람다에 의한 전개와 요 마이너스 람다에 의한 전개의 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3분의 1 지점에 대한 전개 세기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2파이 입실론 제로 3분의 1d가 되겠죠? 분의 플러스 람다예요. 플러스 람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2파이 입실론 제로 3분의 2배 d가 되겠죠? 여기가 뭐가 돼요? 원래 마이너스 람다인데 차를 구하는 거잖아요. 요거 차를 구하는 건데 차를 구하다 보니까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차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이게 마이너스 람다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차를 구하니까 그래서 같은 방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얘하고 더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공통을 끄집어내는데 뭐가 공통이에요?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가 공통이죠. 그럼 3분의 1의 d분의 1이 되고 3분의 2의 d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얘를 정리해주면 되겠죠. 통분해주면 되잖아요. 통분. 통분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2가 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2가 되면 되잖아요. 이해되나요?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주고 통분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요 가로 있는 부분만 살펴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얘는 3분의 2의 d에다가 3이 되죠. 2 더하기 1이니까 통분이 되어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죠? 분자 분모에 3을 곱하게 되는 거죠. 3을 없애야 되니까. 그럼 2d가 남죠? 여기는 9가 되죠. 따라서 요 2d가 여기에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4파이 입실론 제로 d가 되겠죠. 그리고 요 9가 여기에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9람다가 되겠죠. 이해되죠? 2d분의 9가 나오는 이유 아시겠죠? 괄호 안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곱해지게 되면 여기에 곱해지게 되면 이런 형태로 되죠. 따라서 요게 답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 되겠죠? 요거 4파이네요. 요게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하나 계산을 해봐야 돼요. 계산 안 해보면 공식으로 찾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죠. 잘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보죠. 13번째 문제는 무한장 직선 도체의 선전화 밀도가 람다라가 돼 있어요. 람다. 이 선전화 밀도가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전화분포가 되어 있을 때 직선 도체를 축으로 하는 반경 아래 원통 면상의 전개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선 도체를 축으로 한다 그랬죠? 직선 도체가 있으면 직선 도체를 축으로 해서 요게 축이에요. 그리고 얘가 원통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원통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원통이 있으면 요 원통 여기서 원통이 되려면 여기 반지름 R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 면상이면 바로 여기가 될 거 아니에요. 원통 면상. 그 면 여기서 R이면 요 면이 되겠죠. 요런 면. 이 면상에 대한 전개 세기를 구하라. 요 전개. 네? 요 면상의 전개가 되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면 임의의 한 점에 대한 전개 세기를 구하라. 그러면 거리 Rm 떨어진 무한 직선에 의한 전개가 되겠죠. 거리 Rm 떨어진 무한 직선에 의한 전개를 구하면 어느 걸까요? 답이 보이나요? 선전화에 의한 전개잖아요. 2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 선전화 밀도.
이렇게 되어지겠죠. 2파 이필원 제로 R분의 람다다. 선전하에 의한 전개입니다. 직선, 선전하. 그거에 의한 전개 세기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선전하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것이 뭐였죠? 면전하였죠? 면전하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죠. 진공 중에 임의의 도체구 표면의 전하밀도가 시그마예요. 도체구 표면의 전개 세기는 이렇게 돼 있죠. 도체구 표면, 구 표면 하나죠? 원래는 우리가 이제 이 면전하를 구할 때 이렇게 면이 있다고 보면 면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쪽에 면전하밀도 시그마가 존재했잖아요. 그럼 여기 2분의 시그마가 있고 이쪽에는 또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2분의 시그마가 있어서 요렇게 양면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죠? 그래서 계산해 보는 게 이 이필원 제로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전개 세기를 구했잖아요. 이거는 양면에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양면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양면이 아니고 요 면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라고 해서 구. 구가 있으면 이렇게 구가 있겠죠. 그럼 구 표면을 보는 거예요. 구 표면. 구 표면 임의의 한 표면을 보면 이 표면에서 구 표면에서 면전하 시그마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그마가 위로 가는 거죠. 이렇게 구 표면의 수직인 면으로 이제 전개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전개식이 2는 어떻게 되죠? 면이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면이 두 개면 어떻게 돼요?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고 면이 하나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얘는 뭐다? 구도체 표면이다 라고 하는 거. 이 조건을 기억해야 돼요. 구도체 표면에 대한 조건.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양면이냐 한면이냐를 봐야 돼요. 요게 구도체 표면이 아니라 요렇게까지 양쪽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쪽에도 존재하고 이쪽에도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왜? 면적이 S가 몇 개 있으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있다 없다의 차이가 있다. 지금은 얘는 그것이 없다는 거죠. 구도체 표면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해결해 줘야 돼요. 자, 얘도 한번 볼까요? 지구 표면에 대해서 대지로 향하는 전개 세기가 있어요.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표면의 전하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전개가 대지로 향하는 거죠.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향하는 거예요. 지표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지표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전개 세기는 한 면만 존재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인 거예요. 자, 전개식이죠. 근데 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300이라고 그랬어요. 300. 그러니까 요거는 면전하 밀도죠. 면전하 밀도. 요거는 전개세기에다 뭘 곱해주는 거야? 입실론 제로를 곱해주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전개세기가 얼마였죠? 300이었고 입실론 제로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었죠.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런데 이 값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원래는 어디로 향해야 돼요? 지구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우주로 향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구 중심, 지표면 속으로 향한다라고 했죠. 지구 표면에 있어서 대지로, 지구 표면에 있어서 대지로 향한다. 그러니까 땅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원래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 값을 계산해 보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2.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반대니까 마이너스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전개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번째 문제 볼게요. 전하밀도가 주어졌는데 이 전하밀도는 무슨 전하밀도죠? 면 전하밀도죠. 아주 얇은 무한평면 도체의 평판이라고 했죠. 여기는 평판. 판이거든요. 판은 양쪽에 존재하죠. 판은 양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무한 평판은 면적이 위에도 있고요. 아래도 있고요. 그래서 ES의 면적을 갖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된다?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에 대한 전개 세기를 갖는다. 조건을 기억해야 되겠죠.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렇게 판이 있고요. 위로 향하고 아래도 향한다면 이때는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된다. 이해되죠? 개념을 잘 잡으세요. 그 다음 17번째 문제 봅시다. 점이 있어요. 5하고 2, 마이너스 2하고 4가 있는 이런 점에 도체 면상에 있으며 이 점이 도체 면상에 있으며 전개 세기가 6x, 6ax, 마이너스 2ay 플러스 3az인 전개 세기가 있다. 이게 벡터로 주어졌죠. 그 전개 세기는 x방향, y방향, z방향의 벡터로 주어졌어요. 이때에 점 P에 존재하는 면 전하 밀도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면이죠, 면. 판이 아니에요, 면이에요. 면상. 도체 면상이라고 그랬어요. 도체 면상에 대한 전개세기 2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개세기 2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죠. 자,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는 면 전하 밀도를 뭐로 했어요? 입실론 제로분의 뭐로 했어요? 로우로 했죠, 로우. 이렇게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s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로우 값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개 세기에다가 입실론 제로를 곱해주는 거죠. 전개 세기에다 입실론 제로를 곱해주는 거 알겠어요? 자, 그래서 면전화 밀도 계산해요. 이거 로우는 얼마야? 전개 세기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얼마입니까? 6에 A에 Z에 마이너스 2에 A에 Y에 플러스 3에 A에 Z가 되겠죠? 여기 Z라고 그랬나요? A에 X죠. 자, 이렇게 된 거에다가 뭘 곱해줘요? 입실론 제로를 곱해주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면전화예요. 자, 그러면 요거의 크기를 구해보세요. 크기를 구하면 얼마가 될까요? 6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 제곱하면 그냥 플러스 되죠? 2제곱에 그 다음 또 얼마예요? 요거 3이죠? 그럼 3제곱이 되겠네요. 자, 크기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피타고라스 정리하는 거죠. 루트 씌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해주는 거예요? 입실론 제로를 곱해주니까 루트 안에 있는 거 계산하면 7 나오거든요. 그래서 7 입실론 제로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 7 입실론 제로. 이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크기. 요렇게 루트에서 크기를 구한다.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죠.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이번 문제는 진공 중에 놓인 도체구가 있는데 전위가 주어졌네요. 진공 중에 놓인 도체구예요. 구도체라고 그랬죠. 자, 구도체 전위는 어떻게 돼요? 4파이 입실론 제로 거리 r분의 전하 q였죠. 그런데 자, 진공 중에 놓인 도체구에 이렇게 전위가 있어요. 구도체 전위예요. 구도체예요. 그럼 구도체 전위가 존재하고 구도체 표면의 전개 시기가 이렇게 돼요. 구도체 표면의 전개 시기가 이만큼일 때 이때 구에 대한 전하량이 얼마냐 이걸 물어요. 그러면 구도체 표면에 대한 전개 시기와 구도체 표면에 대한 전위는 이렇게 구하고요. 구도체에 대한 전개 시기 요거는 어떻게 계산해요?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의 q였죠. 두 식이에요. 값이 주어졌네요. 각각 값이 주어졌네요. 이해되겠습니까? 값이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전개세기하고 전위의 관계는 전위는 전개세기에다가 r 곱해준 거하고 똑같죠. 요 두 개 식이니까 이해됩니까?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거는 기본이죠. 거리 R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하량을 구하라 그러면 두 가지 식에서 전하량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전개 세기가 주어졌으니까 전위가 주어졌으니까 다 구할 수가 있는데 전개 세기로 이야기한다면 전하량은 전개 세기에다 요거 곱해주면 되죠. 전위로 이야기한다면 전하량은 전위에다 요거 곱해주면 되죠. 어렵나요? 아니죠. 안 어렵죠. 뭐가 어렵겠어요.
전화량 구하면 되잖아요. 전화량 구하면. 그렇죠. 자, 전위로 만약에 구한다면 이렇게 돼서 전위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Q는 V에다가 뭘 곱해줘요? 4파이 입실론 제로 R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4파이 입실론 제로 R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R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요. 여기서 R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R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보면 R이라고 하는 것은 이 V를 2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4파이 입실론 제로는 그대로죠. 요거는 뭐예요? V를 2로 나눠주면 V가 두 개 되죠. 2는 하나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물론 이제 이걸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걸로도 똑같은 거예요. R 제곱을 대입하면 되죠.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이 다 되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4파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에다가 전개 세기가 4kg, 킬로볼트 퍼 센티메타죠. 킬로볼트 퍼 센티. 그렇죠? 킬로고 센치니까 킬로는 10의 3승인가요? 센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승이죠.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센치는.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요거 뭐가 돼요? 그렇죠. 볼트 퍼 메타로 바꿔준 거죠. 그 다음에 이건 킬로볼트네요. 킬로볼트니까 10의 3승이죠. 근데 그걸 뭐 해줘야 돼? 제곱해줘야겠죠. 자, 요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볼트 퍼 메타로 바꿔준 거고 요거는 볼트로 바꿔준 거예요. 계산해주면 얘 그대로 계산기 눌러주면 10의 마이너스 6승 나와요. 즉 얼마? 1 마이크로쿨롱. 1 마이크로쿨롱. 요게 이제 쿨롱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쿨롱이라고 얘기하죠. 마이크로쿨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뭘 물어봤어요? 마이크로쿨롱 물어봤죠? 문제는 마이크로쿨롱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쿨롱을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되죠? 그 다음 얘기 한번 해볼까요? 19번째 문제입니다. 등전이면이 있어요. 자, 등전이면은 어떤 걸 등전이면이라고 하냐면 그림 같은 등전이면이 존재하는 경우 전개 방향했는데 요 면이 등전이면이에요. 20V 등전이면, 30V 등전이면, 40V 등전이면, 50V 등전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전위가 높죠. 여기는 전위가 낮죠. 자, 그러면 전개는 높은 방향에서 낮은 방향으로 갑니까? 낮은 방향에서 높은 방향으로 갑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죠? 당연히 전위가 높은 방향에서 낮은 방향으로 전개가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방향이다? C의 방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C의 방향이 바로 전개의 방향이 됩니다. 자, 20번째 문제입니다. 대전 도체 내부의 전위는 이렇게 물어요. 도체 내부의 전위는 표면 전위와 같고 표면은 뭐하고 똑같다? 등전이면이다 라고 했죠. 등전이면이다. 내부의 전위는 표면 전위하고 같고 그때는 뭐가 된다? 대전 도체일 때는 내부 전위는 표면 전위와 같다. 얘는 대전 도체입니다. 대전된 도체입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반지름이 10cm인 구의 표면에 전개가 주어졌어요. 얘가 킬로죠? 그러니까 10의 3승볼트, 밀이죠?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이렇게 해서 볼트 퍼 메타로 환산이 되겠죠. 요 값이 환산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이 구의 전위는 이렇게 물어요. 전개 세기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전위를 구하래요. 반지름이 이만큼이래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전위 V는 전개 세기 2에다가 반지름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개 세기가 지금 주어진 게 3 곱하기 10의 3승에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에 곱하기 10cm죠.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죠. 10cm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 이렇게 해주면 얘는 얼마 나와요? 3 곱하기 10의 5승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300 곱하기 10의 3승이죠. 그래서 300kV. 300kV.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3 남았으니까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개하고 전이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기억해야 되겠죠. F equal QE 하는 것처럼 V equal ER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은 자, 0점에 대한 전위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가 V1이고 여기가 V2고 여기가 V4고 여기가 V3예요. 거리가 다 L메타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똑같은 거리가 있을 때 바로 요 점에 대한 전위 V0는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면 근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라플라스 근사법이라고 하거든요. 라플라스 근사법이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거리가 몇 배 돼 있어요? 4개가 있죠. 그래서 얘는 점이 4개가 있으니까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그리고 어떤 거에 4분의 1이냐? 요 전위가 있다면 이 전위를 전체로 더한 거예요. 전체로 더한 거에 4분의 1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V1 더하기 V2 더하기 V3 더하기 V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거다. 이것이 바로 뭐냐? V0점의 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근사법이라고 하는데 라플라스 근사법이라고 해요. 라플라스 근사법, 전위를 계산하는 라플라스 근사법이에요. 따라서 라플라스 근사법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것을 라플라스 근사법이라고 한다. 결론을 얘기하면 그래요. 따라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라플라스 근사법에 의한 전위를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얼마냐? 10이에요. 여기가 얼마죠? 18. 여기가 얼마야? 16. 여기가 얼마야? 14죠. 그러면 이것을 라플라스 근사법에 의해 가지고 전위를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입니까? 4분의 1에다가 10 더하기 18 더하기 16 더하기 14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라플라스 근사법에 의한 전위가 나와요. 얘 값이 얼마 나올까요? 계산기 눌러보면 되겠죠. 그렇죠? 계산기 눌러보면 그 값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14.5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한다? 라플라스 근사법. 라플라스 근사법. 4군데가 있다라고 하면 4분의 1에서 평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근사법에 의해 가지고 전위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계산하는 것도 이제 가끔 나오죠. 그 다음 등전이면이 역시 이렇게 존재할 때 여기가 높은 전이고 여기가 낮은 전이가 되겠죠. 전개 방향은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향한다. 아까 문제하고 같죠?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향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전위가 주어졌네요. 그리고 전위 함수가 주어진 거고 2점과 2점이 있어요. x, y가 2가 돼 있죠. 이때 최적전화 밀도가 로우라고 한다면 그 최적전화 밀도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최적전화 밀도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전위 함수가 주어졌죠. 그러면 전하가 존재하기 때문에 포화송의 방정식을 쓰는 거예요. 전위를 구한 거죠. 전위 함수. 전위 함수를 구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가 되는 거죠.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하면 라플라스 방정식은 이거는 제로가 되는 거죠. 전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최적전화 밀도를 구하는데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얘는 안 맞잖아요.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쓸 수가 없는 거고 당연히 얘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 라플라시아는 어떻게 돼요? 라운드 x의 제곱에 라운드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더하기 라운드 y의 제곱에 라운드 제곱이 되고요. 라운드 z의 제곱에 라운드 제곱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뭘 곱해줘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뭘 구하는 거예요? 라운드 제곱의 v를 구하는 거예요. 라운드 제곱의 v를 구하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첫 번째는 이놈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이놈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2번 미분하게 되면 요거는 0이 되고 요거는 x제곱이니까 2x가 돼서 다시 미분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거를 갖다 y에 대해서 미분하면요. 요거는 0이 되고요. y를 한 번 미분하면 2y가 되죠. 두 번 미분하면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z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상수니까 미분해버리면 0이 되죠. z는 미분해버리면 0이에요. 0을 또 미분하면 0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얘가 얼마란 얘기죠? 마이너스 얼마예요?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가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4거든요. 그러니까 입실론 제로가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4 입실론 제로가 바로 뭐가 돼요? 로우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4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값을 찾아내게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미분을 해주는데 편미분을 해야겠죠. 이렇게 요것을 갖다 편미분, 요것을 갖다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고 z에 대해서 미분하는 편미분을 해줘야 돼요. 편미분. 이렇게 미분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풀 수가 있죠. 미분 못하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미분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거죠. x제곱 미분하면 2x가 되고 2x 다시 미분하면 2가 되는 뭐 그런 정도. 즉 미분 공식이라고 하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미분 공식 x의 n승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n 내려오고 x의 n-1승이 되죠. 요걸 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x의 제곱 미분하면 x 요 n승 내려오죠. 그리고 x에다가 n-1승이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2x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미분하는 것 정도는 기본적인 거니까요.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26번째 문제는 다음 식 중에서 틀린 것은 하고 묻고 있어요. 틀린 거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가우스 정리인데요. 다이버전스 D입니다. 얘는 전속 밀도죠. 전속 밀도는 뭐하고 똑같아요? 전하량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죠. 전속 밀도, 전속의 발산은 전하량하고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전속의 발산은 전하량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하 밀도, 전하량으로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포화송의 방정식이거든요. 포화송의 방정식은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마이너스 빠졌죠.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틀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라플라스 방정식은 얘가 0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발산 정리입니다. 발산 정리는 면적이죠, 면적. 면적 적분을 뭘로 바꿔주는 거야? 최적 적분으로 바꿔주는 거죠. 면적 적분을 최적 적분으로 바꿔주는 거죠. 뭐 그런 정도로 정리하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유전율이 존재했어요. 여기서 입실론 S라고 하는 것은요, 입실론 S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공기가 아닐 때, 공기 중에 유전율보다는 몇 배 더 크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유전율이라고 그래요. 비유전율은 공기 중에 몇 배 유전율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유전체에서 배우게 됩니다. 유전체. 콘덴서에서 배우게 돼요. 자, 어쨌든 그것을 갖다가 유전체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죠. 유전체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인데 이것은 진공 중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을 곱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는 곧 뭐냐? 공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기가 아니고 기름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어떤 유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체에 대해서 유전율이 존재할 때 전기력선 수예요. 전기력선 수는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는 n이라고 하면 이거는 q를 뭘로 나눠요? 입실론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왜? 유전체 유전율이 존재하니까 입실론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가 돼요? 입실론 제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입실론 S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전기력선 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가우스 법칙입니다. 전속수는 Q개가 되죠. 이 Q개 이렇게 하면 얘는 전기력선 수가 아니라 전속수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뭐가 돼요? 전기력선 수. 전속수하고 전기력선 수를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 28번째 문제. 폐곡면을 통해서 전속과
또 폐곡면 내 전하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을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죠. 가우스 법칙. Q콜롬의 전하에서는 Q개의 전속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가우스 법칙이죠. 그래서 임의의 폐곡면을 통해서 인테그랄 폐곡면을 통하는 거죠. 주에 적분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속 밀도 D가 된다면 DS가 되겠죠. 이것은 뭐하고 똑같다? 그렇죠. 전기량 Q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Q개, 이게 전기력선 수니까요. Q개가 되는 것이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또 가우스 법칙은 전속수고요. 전기력선 수는 인테그랄 주의 적분인데 이게 2가 되잖아요. 그럼 입실론 2가 되는 거죠. D 이꼴 입실론 2가 되니까 입실론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거 DS는 어떻게 돼요? 2를 입실론으로 나눠주는 거 개만큼 뭐가 나온다? 전기력선 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전기력선 수, 이렇게 되면 전속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속수하고 전기력선수를 각각 구할 수 있어야 되는 식이 바로 뭐냐? 그것이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러한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전개 세기를 구한다는 거죠. 이해되죠? 예, 그거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고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요. 자, 문제를 한번 보세요. 폐곡면을 통해 나가는 전기력선 총수는 전속이 아니라 뭐예요? 전기력선 총수라고 그랬죠? 이해됩니까? 전기력선 총수는 그 점에 있어서의 뭐예요? 내부의 점전하의 대수합의 몇 배와 같은가? 라고 묻죠. 몇 배와 같아요? 몇 배와 같아요? 전기력선이잖아요. 전속이면 1배죠. Q쿨롬하고 같잖아요. 하지만 전기력선은 뭐가 돼요? 입실론 제로분의 1이 되죠. 전기력선 수에는 얼마가 나온다? 입실론 제로분의 Q개. 그래서 내부 전하에 Q에 뭘 곱해줘요? 입실론 제로분의 1배를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전기력선 총수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한다? 가우스 법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되나요?